뭐 그런 데미지 컨트롤을 위한 노력들을 했지만은 우리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다시 이제 분석을 해본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프로 나타나 있는데 1911년도 그러니까 여기 이것이 이제 작년도 평가이고 오른쪽 편에 있는 것이 금년도 평가입니다. 작년도 우리가 그 총점이 43.8로서 이렇게 이제 중간 정도의 순위였었는데 그러니까 19위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하위에 있던 이런 대학들이 아까 이제 설명했던 그런 단기간의 지표 관리를 통해서 갑자기 이렇게 상위권 대학으로 순위가 이제 바뀌고 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순위가 밀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본부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이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하위권 대학들이 이렇게 이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점수를 끌어올릴 거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제 예상하지 못했고 거기에 대비가 약했다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가 기준을 수립할 때 그 교육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이제 평가 지표를 바꾸려고 하느냐 이걸 미리 알고 거기 좀 이렇게 대비하고 우리 학교가 유리하도록 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소홀했던 것으로 지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학교가 그 정부의 움직임이나 이런 데 대한 정보 수집 또 다른 대학들이 어떻게 지금 학교를 운영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이러한 분석 대응 이러한 것들이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결과는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내년 평가를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취약 지표에 대해서 이제 집중 관리를 하도록 지금 비상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장인 제가 이제 격주로 정례 학처장 회의를 운영을 하면서 이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전략팀을 상설 운영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작년까지는 그 중앙일보 평가가 사실은 데미지가 컸습니다. 중앙일보 평가가 전국 대학을 이렇게 순위를 매겨가지고 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입시나 이런 데 이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서 그 중앙일보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데 온 신경을 다 이렇게 이제 집중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중앙일보 평가 이제 순위가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직 이제 아마 이달 말쯤 결과가 발표되지 않을까 싶은데 금년에도 작년보다 조금 더 평가 순위가 향상되었을 것으로 저희는 지금 자체 분석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을 평가하는 것이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런 신문사에서 평가하는 것도 있고 대교육에서 하는 평가도 있고 교육부에서 하는 평가도 두 가지나 되고 평가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어느 쪽에다가 이렇게 집중해서 관리를 하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평가 전략팀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평가를 동시에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표 관리 시스템을 이제 개선을 해서 교원 충원 방식을 바꾸어 나가고 그리고 교직원에 대한 교육 투자를 통해서 그 정부의 움직임이나 또는 다른 대학들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미리미리 수집하고 대응하는 이러한 방법을 이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인터페이스 강화, 이거는 이제 대언론 기관 그리고 이제 대정부 이러한 접촉을 강화해서 그런 정보 수집 분석 대응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최장 교수 직원들로 구성된 대정부 대책팀을 운영을 하고 예산을 늘리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앞으로 이제 평가지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평가지표 관리는 이제 본부에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국민들 구성원들이 우리 위치를 다시 돌아보고 학교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합심하고 일치 단결하느냐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경영학에서는 흔히 위기가 기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충격을 금년에 받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일신해 가지고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이런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학교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 순위가 많이 올라갔다 하는 것을 자축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도록 본부에서는 온 힘을 다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이제 발표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경 확보율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 그리고 학생 취업률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서는 관련 처장님이 나오셔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무처장입니다. 부총장님께서 전체적인 전략적인 대응 방법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셨기 때문에 전임교원 확보율과 다음에 학생처장님께서 취업률 증진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총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고 사실 이 전임교원 확보율과 관련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이미 2012년도 3월 달에 모든 지표들이 다 수치가 결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신 총장님과 이제 새로운 본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 변명 아니냐 또는 뭐 핑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실 그대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1일 지표로 저희 전임교원 확보율은 52.9%입니다. 그리고 49개 서울 시내소재대학의 최하위권입니다. 전임교원 확보율은 총 100점 만점에 7.5점이 해당이 되는데, 그리고 이 전임교원 확보율은 절대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4가지 절대지표가 있는데 재정지원제한대학의 15%에 해당이 된 다음에 그 대학들 중에서 취업률과 전임교원 확보율, 그 다음에 재학생 비율 이렇게 4가지 절대지표가 있는데 이 절대지표에 2개 이상 걸리면 이제 대출제한 대학이 되거든요. 거기에 바로 이 전임교원 확보율이 절대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기준은 61%입니다. 저희는 52.9%이기 때문에 61%에 훨씬 못 미쳐서 절대지표 중에 하나가 지금 걸렸습니다. 또 하나만 절대지표가 걸렸으면 저희가 대출 제한대학에 걸리는데 다행히도 저희는 전임교원 확보율만 절대지표에 걸려있기 때문에 다행히 대출 제한대학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전임교원 확보율을 좀 우리가 올려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무처 저희가 관리하는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이 이제 4가지 항목에 대해서 10점인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점관리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A 학점 비율이 높을수록 점수가 떨어지고요. B 학점 비율도 높을수록 점수가 떨어지는데 이건 모두 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의 A 학점 비율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2%입니다. B 학점 비율은 33.8%, 합쳐서 75% 정도가 되는데 상위권에 속한 대학들은 대개 A 학점 비율이 37% 정도입니다. 저희도 2012년도 1학기 들어서 상대평가를 조금 강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나름대로 이 A학점과 B학점 비율을 줄이려고 노력을 저희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머지들은 타 대학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자세한 설명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전임교원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절대 지표상으로 61% 기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 우리가 평가받는 시점 말하자면 2013년도 3월 1일부로 우리가 전임교원 확보율을 63%를 채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전임 교수님들을 77명을 더 모셔야 되는데요. 조금만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2012년도 3월 1일 날 저희가 461명이고 편제 정원은 872명이어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52.9%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하위권인데 일단 저희 그 본부에서 3월 달에 이런 그 심각한 문제를 깨닫고 장기적으로 사실은 2014년까지 전임교원 확보율을 완만하게 61%까지 올리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2012년도 1학기에 저희가 32분의 교수님을 사실 모셨습니다. 추가 모집까지 해가면서 모셔서 사실은 55.28 현재 저희 전임교원 확보율은 55.28%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지난번 평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년에 평가에 반영이 될 텐데 2학기에는 77명을 모집을 해서 63%를 맞출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77명을 모집하느냐? 77명이라는 숫자는 저희 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한 학기에 모시는 전임 교수님으로는 최대의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교수님을 뽑아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그 정년 트랙, 비정년 트랙, 산학협력 중점 교수 이런 여러 가지 유형으로 또 강의 전담 교수 이런 여러 가지 유형으로 77명을 저희가 뽑고 모집하는 이 방식도 충원 방식도 저희 본부에서 강제적으로라도 뽑아서 각 학과에 이렇게 영입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네, 이상 교무처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처장 이장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즐거운 자리에서 만나서야 되는데 좀 우울한 자리에서 만나서 죄송합니다. 학생처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로 취업률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몇 번 언급되었듯이 우리 학교 올해 취업률이 52.9%입니다. 교과부의 절대적인 지표는 51%입니다. 우리가 겨우 절대적인 지표를 넘었지만 내년에는 이 절대적인 지표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취업률을 높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단기 대책, 중장기 대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예상 순위는 거의 최하위권이라고 생각됩니다. 취업률 향상 목표에서 2012년 12월, 그 다음에 2013년 2월 단기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졸업생이 전체적으로 약 3,161명 정도 되는데 500명, 600명 정도가 대학원 진학하거나 다른 해외 유학하거나 다른 걸로 빠지기 때문에 2,500명 정도라고 생각되면 취업률 1%를 높이기 위해서 25명 정도가 취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52%에서 목표가 65%인데 13% 정도 차이가 나는데 1%당 25명 정도 되니까 약 280명, 290명, 300명 정도 취업이 되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300명이 아니라 300명만이 아니라 미니멈 정말 적어도 우리가 300명은 취업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400명, 500명, 600명을 취업시키면 더 좋겠죠. 사실 저와 본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원하면서 취업 준비가 좀 미흡한 사람들 그런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초단기 대책으로 취업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서 취업시킬 예정입니다. 이것들이 설명이 되었고요. 이 초단기 대책을 이번 12월까지 그리고 내년 2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초단기 대책과 더불어
중장기 대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 대책으로는 각 대학에 또는 학과에 방문하여서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취업률과의 문제점을 상담해주고 컨설팅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과대, 사과대의 취업률과 예술대, 삼림대, 자연대의 취업률이 좀 다르기 때문에 취업 경향, 트렌드가 다르기 때문에 각 대학에, 학과에 맞는 취업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몇 대학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설명했듯이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정말 중간 취업이 될까 말까 하는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취업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엘리트 그룹 멘토링 확대 운영은 사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가고 싶어하는 현대, 삼성, SK 다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좀 분위기를 띄울 예정입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건 초단기 대책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좀 낮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대책으로 취업과 진로라는 오프라인에서 강좌도 개설하였고 확대 개설하였고 이메일로 상시 진로 지도 시스템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에게도 나가고 교수인 저에게도 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고 좀 복잡하면 그냥 스킵하고 열어가지고 한 페이지 정도만 봐서 이번 주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무엇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구나 한 번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한 5분 정도 할당해가지고 할애해가지고 학생들과 같이 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 뭐 인생을 위해서 졸업 후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어떤 걸 생각해 볼까요? 정도 한 3, 4분 정도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대책인데 한 번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잡페어를 총학생회 그리고 단과대학 또는 학과별로 잡페어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잡카페를 신설하여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과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 학과도 있습니다. 예술계라든지 아니면 문과대에서 자기가 그냥 개별 과외하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취업으로 간주해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 사람들을 세미나를 통해 설명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자 등록증도 내주고 어느 정도 소득 신고하는 게 적절한지도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초단기 대책으로 역시 단과대에서 취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 또는 취업을 원하는데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을 역시 지속적으로 파악해가지고 관리하고 가르쳐주고 취업까지 시켜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지금까지 설명을 했는데 좀 미진하다든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 이런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을 하되 지금 우리가 이 모인 것이 재정지원 질환대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충격 때문에 모인 거니까 질문의 초점을 이 문제에 집중해서 좀 해주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총장님과 각 부서 청장님께 다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하면서 좀 제 마음으로는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모였는데 여기 계신 총장님들이나 부총장님이나 각 부서 차장님께서 학생들에게 미안하다,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 한마디에 사과가 없었다는 거에서 지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많이 앉아 계시겠지만은 여기 보시는 것이 국민대학교에서 많은 학우분들께서 여기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 미안하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말 한마디가 아직 총장님이나 각 부서 처장님들 목소리에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사과 한마디를 그런 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도 부총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저희 학교가 교과에서 평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 제한이 된다고 그런 설명하셨는데, 근데 그 설명을 하면서 우리 대학이 한 번도 선정이 된 적이 없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국민대학교를 운영하시는 교수님들이나 교직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재단 이사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투자를 하지 않았고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대학이 한 번도 선정된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동안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았고 무엇을 어떻게 그걸 진행을 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또한 선정이 되지 않았는지에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대학교를 다니는 15,000명의 학우들, 그리고 10만 명의 동문들은 국민대학교를 더욱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랑해야 되는 그런 학우들입니다. 이 사회에 나가서 국민대학교라는 이름으로, 그런 국민대학교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나 국민대학교 전체 교수님들이나 국민대학교가 교과부에서 평가하는 그런 지표에 국민대학교가 한 번도 선정된 적이 없다는 것은 어떠한 잘못이 있으면 어떠한 그 능력이나 자질이 대해서 약간 의심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교가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된 적이 없다, 그러면 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적이 없으면 한 번이라도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교수님들의 입장이고 총장님의 자세이고, 그리고 국민대학교 재단에서 반드시 그렇게 나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요점이 제가 이제 두 가지로 파악이 되는데, 왜 이런 사태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느냐. 저는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받아들인 모양이죠. 꼭 미안하다는 표현을 해야 미안한 겁니까? 정말로 부총장이라는 타이틀로서 여러분들과 즐거운 자리에서 만나야 하는데 나와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정말 고독스럽습니다. 그 이상 더 미안하다는 표현이 필요하다면, 제가 학교를 대표해서 정말로 학생 여러분께 미안합니다. 이런 자리에 앉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유감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영형 강화 사업이나 이런 데서 그동안에 한 번도 제가 선정된 적이 없어서 이번에 재정 지원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우리한테 미치는 불이익이 그전과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지금 학생회장 지적이 맞습니다. 당연히 타당한 지적을 했었고 나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건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출발선 여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건, 좋은 장점들도 있지만은 한계나 단점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교지가 협소해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서 이런 교지 확보율이나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이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 역량 강화 사업이나 이런 것을 평가할 때는 그것도 이제 평가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 지표를 우리는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그거는 제가 노력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임 총장님과 본부 처장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왔지만은 결과를 열고 보면은 항상 2%가 부족해서 우리는 이제 늘 선정되지 못하는 이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순위라고 하는 것이 고정된 지표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다른 대학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경쟁에서 우리가 늘 말하자면 조금씩 부족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그 정도 정말 유감스럽고 여러분들 볼 면목이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노력이 이제 좀 부족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것도 현 집행부가 아니라 그 누적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되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총장님이 그리고 이제 본부가 이제 취임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였던 것처럼 교수 확보를 위해서 정례적으로
1년에 2차례씩 교수를 모집하는 것이 그 전에 이제 관행이었는데 추가 모집까지 해가면서 우리 나름대로는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런 이제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정부에서 재정 지원 사업이 이제 교육 역량 사업하고 그다음에 학부 교육 승진화 사업 이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교가 마치 정부에서 재정 지원하는 사업을 하나도 못한 것처럼 들리는데 그 두 사업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못 받았고요. 지난 과거에 4년 동안 매년 40억 정도씩 특성화 사업 같은 거에 선정돼서 UIT 특성화 사업을 예를 든다 그러면 아주 큰 규모의 재정 지원 사업을 우리가 따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못 받았다는 얘기고 우리 학교가 전혀 못 받은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받아오고 있고 그것이 이제 산학협력단 사업으로서 굉장히 산학협력단의 연구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표현이 못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부나 정부에서 아무런 지원 사업을 못 받는다는 것처럼 인식이 됐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과대학 학생회장 김재인이라고 합니다. 본부에 계신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교육부에서 이렇게 이런 정책을 가지고 이런 명단을 발표하고 하는 것이 각 대학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좀 환경 변화에 더 민감하게 대응하라 이런 취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학교가 대학인데 대학의 자율성이 정부로부터 침해당하고 있고 이런 것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학생들 교육 여건 더 좋게 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고 또 사실상 우리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상당 부분 받고 있고 그것을 배제하고서 학교를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정부에서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학교가 정부로부터 찍혔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중에 등록금을 많이 안 깎아서 찍혔다 이런 얘기가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원하는 것도 장학금 확충보다 등록금 인하였다고 저희 등록금 심의위원 3인이 겨울방학 내내 학교에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희 등록금 심의위원 3인은 학생위원 3인은 학교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이 통하지가 않는구나. 이미 학교는 모든 결정을 다 해놓고 우리에게 설명만 해주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등록금 산정, 장학금 확충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 의견이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등록금과 관련한 얘기인데 내년도 신입생들에게 지급될 약 7억 원 정도가 산정이 됐는데 올해도 등록금 국가장학재단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몇 명의 학생에게 얼마가 지급될지를 전혀 가늠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만약 7억 원 이상의 장학금이 소요가 되게 된다면 그 7억